가을은 이렇게 한 나무 안에서도 빨갛고 노랗고 덜어는 파란 잎들을 남겨두어서 세상이 아주 다채롭고 화려하게 만들어주죠. 이런 잎들 하나하나를 봐도 이 나무 잎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색감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한 잎에 모여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 그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화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연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일찍 단풍이 드는, 그래서 빨리 잎이 지고 있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한창 단풍이 들어있는 이런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무들마다 전부 다 각기 표정이 달라요. 이 화려함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단풍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단풍은 어떻게 보면은 나무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 이파리 이렇게 하나하나를 달고 겨울을 난다라고 그러면은 나무한테는 엄청난 시련이겠죠. 그래서 가장 풍족한 때에 모든 것을 버려서 가장 넉넉해지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이 단풍의 본래의 뜻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단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사나무나 단풍나무를 떠올리지만은 실제로는 소나무도 이렇게 단풍이 됩니다. 지금 단풍이 그러니까 소나무 하면은 상록수다라고 해서 사계절 푸른 잎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이 푸른 잎을 갖다가 한번 달기 시작해서 1년, 2년, 10년을 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이 소나무 잎이 늘상 푸르게 보이는 것은 11월 초쯤 이렇게 소나무가 묵은 잎들이 단풍이 들고 이 단풍잎들이 모두 떨어지니까 항상 푸르게 보이고 또 사람들 의식도 소나무는 늘 상록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나무 잎은 평균 수명이 약 2년 정도. 지금 이렇게 물들어서 떨어지는 이 잎들은 재작년 또 이 세력이 약한 나무 경우에는 작년에 나온 잎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죠. 자, 모든 나뭇잎들이 빨갛게 물든 야외 전시장과는 달리 이 하우스 내에서는 이렇게 파란 잎들과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빨간 잎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 잎들은 요 나무들은 특별 관리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 한 번 더 주고 거름 한 번 더 주고 어떻게 오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단풍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잎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빨갛게 색깔이 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죠? 왜 우리 집 나무는 단풍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 단풍을 잘 들게 하는 그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단풍은 일교차에 의해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단풍이 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나무를 관리하는 장소가 일교차가 거의 없는 곳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교차가 크게 나지 않으면은 이 나무들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교차를 크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이 단풍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풍을 곱게 물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교차가 심하도록 낮에는 창문을 닫아놓고 밤에는 열어주고 해서 보일러는 조금 돌아가겠지만은 그것도 한 일주일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어, 단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단풍을 더 멋있게 들고 싶다 그러면은 잠자기 전에 스프레이로 이 나뭇잎에다가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 추워서 오들오들 떨겠죠. 달달 떨겠죠. 달달 떨면서 단풍이 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 단풍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어, 저녁에 잠자기 직전에 이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단풍이 인위적으로 좀 들게 하는데 아무래도 어, 햇볕이 많이 받은 잎들은 이렇게 붉은 단풍이 들지만은 햇볕이 조금 적게 물든 같은 소사나무라도 이렇게 햇볕이 조금 적게 받은 부분은 노랗게 단풍이 들게 돼요. 이파리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겉에서 빨간했던 것들이 이렇게 제껴 보면은 이 안에는 노란 잎을 띠게 되고 겉은 빨가는데 이렇게 겉은 빨가는데 이렇게 뒤집으면 노랗죠. 햇볕을 덜 받아서 그래요. 자, 이런데 이렇게 대번에 표시가 나죠. 자, 단풍나무의 단풍빛입니다. 아직 제대로 어, 색을 갖다가 받지를 못했어요. 아마 이번 주말 되면은 이 단풍나무 단풍빛도 최고 절정에 들지 않을까. 지금 강천사에 한번 가서 이 강천사의 영상을 한번 담아보고 싶은데 아직은 강천사 단풍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한 가지로 보이는 이 단풍 이 잎들도 이렇게 제껴 보면은 속은 조금 부드러운 색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른데 이것 역시도 햇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분갈이가 조금 오래된 나무들은 아직도 파란빛이 많이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때가 되면은 조금 늦으만치 그러는데 이게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오래 살죠. 근데 약한 사람들은 빨리 단풍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쯤은 모든 잎을 떨궈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단풍이 들겠지만은, 오래 분갈이를 했거나 또는 세력이 약간 떨어지게 되면은 이 나무들이 조금 빨리 단풍이 들죠. 자, 이 단풍이 지금 거의 환상적으로 단풍이 들어있는데 한번 그러고 보면 TV에서 나 영화에서 영상 찍는 분들 보면 참 대단들 해요. 이런 영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들 담아내실까? 저는 이게 아무리 잘 찍어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단풍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든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내장 단풍으로 취목을 해서 약 40년 정도 키워낸 나무예요. 근데 이파리가 거의 하나 벌레 먹은 것 없이 이렇게 은전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잎따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은전한 모습을 깔끔하고 투명할 정도로 붉은 그런 단풍을 보기 위한 것인데 이 나무는 잎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멋있게 찍는 방법은 이 역광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영상은 그렇게 잘 안 되네요. 지금 이 나무 역광으로 보는 모습은 단풍 잎에 그림자가 져서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참 예쁜데 예, 그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풍이 늦어도 곱게 드는 단풍이 있고 또 빨리 단풍이 들어도 곱지 않은 단풍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나무가 성질머리를 어떻게 썼느냐. 그러니까 성질이 못 같고 욕심 많고, 욕심은 많아도 괜찮죠. 좀 탐욕스러운 그런 뭐라 그럴까, 성질을 가진 나무라고 그러면 단풍잎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너무 많이 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대로 된 단풍을 즐기려면 거름을 적당히 써야 되는데, 예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액비를 사용하면서 단풍 역시도 똑같이 골고루 식물 차별하지 않고, 아니죠, 분재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 지금 단풍이 들었어요. 그건 예솔이 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서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절묘하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단풍은 아주 노란색이죠. 이쪽은 햇볕을 좀 덜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단풍이 조금 떨어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면은 이 단풍이 붉은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홀한 빛을 만들어내죠. 어떻게 보면은 단풍은 이 빛이 만들어내는, 빛이 처음과 끝을 통해서 전부 만들어내는 축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런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다 밥 먹고 살만 하니까 하는, 배불러서 하는 소리에 해당이 돼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 단풍빛 보면은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서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봅니다. 이 세지소사도 지금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온갖 천연색이 다 들어있죠.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자주색에 가까운 이런 색까지 다 들어있는데, 지금 찍고 있는 저 검의 뒤에 그림자가 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나무들은 단풍이 조금 늦은 편이에요. 이유는 이 나무를 배양하기 위해서 거름을 엄청 해댔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노지에서 성장하는 것과 별반 차이를 보지 않는데, 지금 영상으로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기에는 상당히 예쁜 모습입니다. 연맥을 따라서 파란색이 남아 있고, 이 파란색, 빨간색들이 이제 점차 파란색을 갖다가 점령해 오는, 오, 굉장히 예쁘죠? 근데 이 단풍은 또 안 그래요. 이 단풍은 얼룩무늬처럼 이렇게 단풍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고 같은 사람이 배양을 해도 이렇게 아롱이 다롱인 것 보면은 자연이란 참 오묘한 존재죠. 그리고 얘는 이미 이렇게 낙엽이 지고 있고요. 자, 가운데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 나무는 단풍일까요? 단풍이 아닐까요? 지금 나머지 잎들은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판단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잎들은 아주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쪽도 이렇게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는. 근데 이 빨간색이 유난히 맑아요. 여기 맑죠. 이건 단풍일까요? 단풍이 아닐까요? 밑에 댓글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아까 질문이 어려우셨다면은 이것 가지고 한번 참고 삼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나무도 지금 자 끝에 나 있는 잎들이 가장 붉은색을 보여줍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자, 봐보세요. 제일 끝에 난 잎이 가장 분홍색을 띠고 밑에는 지금 부분 부분 이렇게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이 단풍은 아마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말 정도까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술분재원의 단풍은 10월 말에서부터 11월 초 이때가 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절정이고 이 소사 단풍은 이때가 절정인데 단풍나무는 조금 더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11월 6일인데 지금 오늘 단풍의 모습이 현재 이래요. 진 것도 있고 아직 파란 것도 남아 있고요. 나무마다 조금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단풍이 드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 강천산에 오시는 분들하고 겹치게 돼요. 그래서 강천산 앞을 순창에서 오시는 분들, 순창을 경유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 강천산 앞이 엄청 혼잡하거든요. 특히 주말에는 밀리면 1시간 이상, 뭐 1km 정도로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순창에서 구림면사무소를 찍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구림면사무소 앞에서 예술분재원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말에는 제가 분재원에서 여러분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미리 주말에 오시는 분들은 연락 안 하시고 그냥 바퀴 굴러가는 대로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출연하지 않고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 영상만 보여주는 유일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를 키우면서 느끼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가을에 느끼는 이거. 그러나 진짜 모습은 이 화려한 단풍잎을 버린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잡목 분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름다움의 현혹들, 이 색깔로 보여주는 아름다움의 현혹되기보다는 형태가 보여주는 분재미, 여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죠. 그래서 이런 잡목 분재들이 빚어내는 한수 모습, 강상한 잔가지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매료가 되어서 이 잡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사는 것이 다 그러듯이 꽃도, 꽃나무도,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향기나고 예쁜 이 꽃을 버린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죠. 단풍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함을 벗어 던지고 나면은 그때서야 제 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모습 또 그래서 가을의 화려함을 즐기면서도 이 가을이 끝나가는 것이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